생산기술직으로 이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선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생산기술직에는 이번 채용 공고 중에는 뭐 조업, 정비, 그 다음에 천정 크레인 등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주로 조업 인원을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조업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업 인원으로 채용하게 된다. 그래서 조업 직군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자 합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는 정비 파트로 해가지고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업으로 바꿔서 촬영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입사 후 수요 업무에 대한 그 직무를 분석하면 우리 생산기술직 조업 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무엇을 하게 되죠? 입사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사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입사해서 현업에서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다. 그걸 저는 수행 업무라고 보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겠죠. 교대 근무를 하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업무 전조에서 전 근무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또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런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상황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업 파트니까 당연히 교대 근무를 하게 되죠. 4조 2교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예방 사고정, 그러니까 정비 파트에서 수리 작업을 할 때 수리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락을 세운다거나 전원을 오프시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예방 차원이나 사후 정비 차원의 사후 정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사 후 창의 활동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입사하게 되면 제안과 자주관리 활동이 나갑니다. 설비의 개선 활동,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하는 창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 후 퇴직 때까지 하게 되는 아이디어 활동, 창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설비 성능의 역량 향상 활동을 하게 되죠. 이거 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설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개선 활동과 유사한 면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후 설비 테스트는 조업 인원과 정비 인원과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같이 하게 된다. 정비 후에 설비 테스트는 반드시 그 3자라고 그래요. 정비조, 그 다음에 협력업체. 보통 정비는 실질적인 정비 업무는 정비 전담하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맡은 설비 관리다. 그래서 맡은 설비는 포스코에 조업을 입사하게 되면 마이머신 활동이라 가지고 담당 설비를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맡은 설비를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고장 시 정비, 이것은 이제 예방 정비나 사후 정비 차원은 조업 파트에서는 깊이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설비이기 때문에 예방이나 사후 이렇게 간단한 수리나 이런 것은 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 맡은 설비 점검 관리는 항상 이런 체크 포인트에 의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또 목축이나 이렇게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점검 관리를 나의 설비뿐만 아니고 관련 설비나 구축물까지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상 유무, 제반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설비를 조작해서 운전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간단한 수리. 보통 조업에서는 포스코에서는 다기능을 요구합니다. 다기능을. 그래서 자격증도 뭐 기계 파트 쪽에서 기계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전기, 뭐 각종 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조업을 하다가 생산 활동을 하다가 새벽에 고장이 나면 하다못해 간단한 스위치 하나 고장이 나도 이거를 조업 들어가지고 정비 파트인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비 파트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간단한 뭐 유압 라인을 한다거나 스위치를 뭐 수리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업 파트에서 직접 간단하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 다음날 정비 파트사에 본보기로 제대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리는 임시 조치는 아니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수리 작업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최신 설비 도입 검토나 뭐 도면 검토 이해는 당연하겠죠. 나의 설비의 도면 검토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도 숙지해야 되고 작업 표준을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모든 작업은 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다 만들어 놨어요. 포스코에서는. 그리고 그런 순서가 없는 것, 작업 순서가 없는 것은 임시 작업 표준서라는 걸 또 해가지고 그걸 작성 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작업 표준에 의해서 작업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생산기술 조업 파트 인원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업 순서도 작업 표준에 나와 있지만 작업 표준서 안에는 안전 활동을 어떻게 하고 환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작업자가 어떻게 이것을 작업을 표준적으로 하냐 이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개선 활동을 해가지고 설비가 바뀌거나 뭐 이게 좀 더 하면은 반드시 작업 표준을 개정하게 돼 있어요. 개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활동이나 환경활동 이렇게 하게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조직 활동하게 되죠.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테니스 활동, 테니스나 등산이나 낚시나 이런 조직 활동, 족구 많이 하죠. 족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MCR을 가지고 모니터를 통해서 많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비 시스템을 조작하고 조치하게 되죠.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 시스템적으로 조작도 하고 조치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작 조치를 할 때는 특히 수리나 이렇게 할 때는 현장과 이렇게 시스템에서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여러분들 봉사활동 이런 거 등등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여러분이 잘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잘해야 되겠어요? 이런 업무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지금 얘기된 이런 업무를 바로 잘할 수가 없다. 이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업무를 수행하려면 또 잘해야 되고 잘하기 위한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과 현장 문화이다. 이것은 궁금하시죠?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문에 잘 흡수하고
회사문에 잘 적응해야 되죠. 포스코인으로서 당연히 포스코 현장 문화에 잘 흡수하고 포스코라는 회사 문화에 잘 적응해야 된다. 포스코만이 갖고 있는 선후배와 협동심이 있어야 된다. 모든 업무는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포스코는 똑똑이를 원하지 않아요. 혼자 똑똑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혼자 100점을 만드는 것보다는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100점이 안 돼, 조금 부족해도 100점이 안 되는 그런 협동심이 있는 결과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이나 이러한 업무를 잘하려면 전공이나 자격증, 경험, 역량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련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다른 협력업체와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업무를 잘하려면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희생과 배려정신이 있어야 된다. 발전, 주도적인 발전하고 싶은 간절한 의욕이 또 있어야 되겠죠. 포스코 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된다. 실패를 또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력, 개선 활동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특히 철저한 안전의식과 함께 이런 안전을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 나뿐만 아니고 나와 동료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건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전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소개서 내용 속에 안전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 함께입니다. 안전의식과 함께 이것을 반드시 중요 포인트, 키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에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수행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거 외에 다른 업무를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은 인재상과, 근데 이 수행 업무는 항상 또 인재상과 연계된 핵심 가치죠. 경영 이전과 인재상과 연계된 현장 수행 업무에 적합한 사람만 관심이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항목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래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기소개 항목은 4가지가 있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달성 목표, 필요 역량과 그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갈등과 해결 과정, 본인의 성격, 성장 과정, 존경한 인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게 필요 있겠습니까? 인재상과 수행 앞에 얘기했던 이거에 관련된 사람, 이거. 다른 답변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이거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성을 해가지고 면접관이 원하는, 포스코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